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본서를 통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는 객관식 시험으로 이렇게 문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에 맞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다른별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 순서로 조세 총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까지 해서 이 기본서 내용 순서적으로 이렇게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한층 더 준비를 하시고 또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은 문제풀이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린 이 부동산 세법은 이미 기본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전체적인 그런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해서 중심으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조세 총론 그리고 이제 지방세법에서는 이제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뭐 이런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국세 쪽에서는 세목은 많습니다만 종합부동산세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이 소득세 중에서도 거의 양도소득세 위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세 총론 부분인데요. 이 조세 총론이 우리가 20쪽 있습니다. 20쪽 있는데 여기 그 문제집에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이 문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 문제집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2, 3회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신다면 분명히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또 문제가 또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중복됨이 없이 골고루 문제가 돼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지문이 같은 위에 있는 문제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조세 총론의 20쪽에 먼저는 이제 그 조세 개념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또 조세 분류 또 조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 정의와 관련돼서 먼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조세 개념 부분에서는 그 조세는 금전납부라고 정의를 해요. 금전납부. 그래서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그러나 또 외외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세금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국세 쪽에서는 그 상속세가 물납이 허용되고 지방세 쪽에서는 재산세가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물납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상속세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를 정답으로 나옵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인 재산세도 있지만 도시 지역 내에는 그 도시 지역의 내 토지나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세에다가 더 플러스 도시 지역분에 대한 재산세가 더 추가돼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도시 지역분 재산세까지 더 포함이 되어서 물납이 다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은 납부 기한까지 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되죠. 그러나 또 일부 세금은 분할 납부가 인정되죠. 예를 들면 이제 재산세 같은 것은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납부하고 또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또 일부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물납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요건, 즉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야 물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과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납이 허용되진 않지만 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분할 납부가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물납 쪽하고 분할 납부 쪽하고 조세 개념 부분은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쪽에 이제 그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물론 가로 안에 자,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요건 등 물납 요건이라든지 또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 등 분할 납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물납과 분할 납부 둘 다 모두 가능한 건
당연히 재산세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도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는데 상속세는 중개사 시험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모두 가능한 것은 그러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도시지역분까지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자료상에서는 동그라미 리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것만 정답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 유형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모두 가능한 조세는 그러면 거의 재산세를 정답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할납부는 허용이 돼요. 그러면 혹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자료 중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세로 모두 옳은 것은 나오면 재산세 답 찾아줘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 되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가 되죠. 그래서 요 세 개 세목을 여러분이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분할납부 가능한 것. 자, 그리고 그 대표유형 문제 밑에 1번 문제가 있는데 방금 대표유형 문제가 똑같습니다. 물납 1번, 그 물납이 가능한 것은 그랬죠? 당연히 동그라미랑 재산세가 정답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2번 보겠습니다. 21쪽. 자,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에서 물납은 인정되지는 아니하지만 분할납부가만 인정되는 것. 자, 물납은 허용이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허용되는 것.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두 가지 세금이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리을 종합부동산세하고 미음 양도소득세 두 개만 해당됩니다. 문제 2번의 정답은 거기 네모 안에 동그라미 리을 종합부동산세와 동그라미 미음 양도소득세 두 개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그래서 정답은 2번 두 개인데 만약에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납은 인정되지 않고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두 개만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음 중 주어진 자료에서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는 것,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는 것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 재산세도 정답에 추가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3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납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기억 재산세는 물납도 허용되고 분할납부도 허용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것 이렇게 나올 때는 동그라미 기억 재산세를 정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꼭 2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거기에 맞게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재산세는 또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도 가능하죠. 물납도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 2번 물어본 것은 물납은 인정하지 않고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두 개만 답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3번이나 4번 이거는 그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대표 문제과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이제 2018년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액이 1,200만 원이다. 이 경우 최대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자, 재산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는데요.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똑같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가 똑같은데 일단 5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500만 원 초과돼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줄여서 우리가 분납이라고 출제한 사람이 있어요. 분할납부 줄여서 분납이 되죠. 그러면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되면 납부 기한. 자, 납부 기한이 있죠. 건축물의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죠. 그러면 그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납부를 하죠. 일부 납부하고 자, 재산세가 개정으로 인해서 45일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 재산세도 2개월 이내고 종합부동산세도 2개월 이내죠. 양도소득세도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요 2개월 이내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 일부 납부를 하죠. 그러면 요 2개월 이내 납부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분납이죠. 분납. 그러면 우리가 분납 금액 2개월 내에 분납해서 내야 될 금액은 그래요. 분납해서 낼 금액은 지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죠. 분납 금액은 지금 500만 원 초과에 분납이 되는 거니까 1천만 원 이하요. 1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500만 원 초과는 합니다. 근데 1000만 원,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500만 원까지는 납부기한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된 나머지 300만 원만 요 2개월 내에 최대 분할을 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분할이 될 수 있는 것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500만 원 초과 금액만 500만 원 초과 금액만 분할해서 낼 수 있죠. 그러니까 800만 원이다 그러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최대 500만 원 초과된 300만 원을 분할 납부가 될 수 있어요. 2개월 내에. 그러면 300만 원을 최대 2개월 내에 분할 납부가 되면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납부 기한까지 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된다 이거요. 1천만 원 초과되면은 그러면 그 세금입니다. 총세금. 그 총세액이죠. 내야 될 세금. 총세액 총세 100분의 50까지 이하니까 최대 우리가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건 50%. 100분의 50%. 그 총세금의 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1200만 원이다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되네. 1200만 원이다 그러면 50%인 얼마? 600만 원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절반 600만 원까지. 그러면 납부 기한까지 절반 600만 원 내야 되고 절반 나머지 600만 원은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기간에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되면 그 세금의 50% 절반까지를 분납 기간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은 재산세죠. 재산세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50% 절반까지. 그러면 1200만 원의 절반은 얼마죠? 6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은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양도소득세는요. 1천만 원 초과되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돼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했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 납부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납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개월 내 이것까지 같습니다. 2개월 이내 또 일부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네요. 근데 1000만 원 초과돼야 1천만 원 초과돼야 분할 납부가 되기 때문에 최대 분납 금액입니다. 요 노란 기간 분납 기간에 내야 될 분납 금액입니다. 분납 금액. 자, 일단 2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야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가 돼요. 그럼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천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최대 분할해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초과돼 버립니다. 2천만 원 초과돼 버려요. 그러면 그 세금의 50%까지 총세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 그건 최대 50%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죠.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납부 기한까지 되고 1000만 원 초과된 600만 원만 최대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어.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된 600만 원. 이렇게요. 1600만 원일 때. 근데 우리가 2400만 원이요. 그러면 2천만 원 초과되죠. 240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초과죠. 그러면 절반.
그럼 절반이면 2,400만 원에 100분의 50이면 1,200이죠. 그러면 최대 분납 금액이 1,200까지 분납해서 낼 수 있어. 그러면 최대 이렇게 낼 수 있겠네요. 1,2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반 1,200만 원, 반 1,200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초과되면 50%까지 최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6번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납부세액이 1,6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됐죠. 그럼 2천만 원 이하지요. 1,60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거 1,000만 원 초과된 나머지 600만 원, 6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600만 원만 최대 분납할 수 있다. 왜? 2천만 원 이하인 1,600만 원밖까지 안 되니까요. 만약에 2,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것 그러면 50%인 1,200만 원까지는 분납할 수가 있겠죠. 그죠? 2개월 이내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서 재산세 물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군 관할구역 내 소재되는 부동산으로만 재산세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 물납 부동산 평가 등 이런 것들은 재산세 물납에 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또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조세의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가 22쪽에 있네요. 22쪽에. 이 조세 분류 부분에서는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 어떤 그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한다. 그래서 보통세, 그리고 특별한 목적의 사용 목적으로, 특별한 어떤 목적의 사용 목적으로, 그래 목적세 이렇게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목적세에서는 국세에서는 교육세라든지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게 이제 국세로서 목적세가 되죠. 근데 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 세 개가 국세 중에서 목적세인데 물어보는 것은 무조건 국세 중에서 목적세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를 거의 정답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두 개 있죠. 지방교육제죠.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의 규정발전 등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가 지방세 중 목적세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중 목적세에 물어보면 지방교육세와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두 개만 해당됩니다. 이 목적세를 제외된 나머지 뭐 취득세, 뭐 재산세, 또 우리가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이런 세금들은 다 일반적인 경비에 쓴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통상 표현하죠. 그리고 과세 주체에 따라서 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국세가 14개 세목이나 되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당연히 국세이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국세이죠. 당연히 상속세, 증여세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국세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뭐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이 이제 국세죠.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이 당연히 국세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이제 11개 세금이 있는데요. 지방세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재산세, 이것 외에도 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도 그리고 그 말고도 뭐 자동차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방세가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이 지방세에서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요. 그래서 이 지방세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는데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지역이 있고요. 이제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역이 있죠. 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자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것이 있어. 특별시세, 광역시세 그래요. 시세.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죠.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부과되면 구세라고 그래요. 구세. 그렇죠. 그 다음에 도지역에서는 도에서 자체에서 부과되는 것은 도세. 도지역에 보면 기초단체인 시군이 있죠. 그럼 시군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시군세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 그 다음에
도세, 시군세. 어차피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11개 세금이 지방세가 징수되고 그 다음에 도지역에서 11개 세금이 징수됩니다. 11개가 징수돼야 돼. 그러면 그 11개를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구에서 특별시, 광역시 그 지역, 서울특별시나 뭐 인천광역시 등, 대전광역시 등 이러한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구에서 징수된 세금은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요거 나온단 말이야.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고만 이 구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구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자 출제자 맘이죠. 다음 중 구세, 구세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옳은 것 그러면 2개 중에서 답이 되겠죠? 등록면허세, 재산세 둘 중 하나가 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음 중 여기 나머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 들어가요. 다음 중 여기 특별시 광역시세 여기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게 답이 돼야 되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여기에 9개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참고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의 특별시 광역시세다. 그 다음에 목적세는 전부 다 특별시 광역의 목적세는 그러니까 지방교육세 목적세죠.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세다. 여기다 하나 더 아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세 같은 거 주민세도 특별시 광역시세에 들어간다. 특별시 광역세는 9개가 있지만 이 정도로 취득세, 주민세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세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특별시 광역시세. 구세는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에서 징수된 세금은 6개가 되고 시군에서 징수되는 것은 5개가 됩니다. 6개, 5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시군에 징수되는 거 꼭 재산세가 시군세다라는 것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취득세는 도세죠. 등록면허세도 도세입니다. 등록면허세도 도세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목적세는 도세입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도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군에서 징수되는 것은 5개인데 재산세, 주민세 2개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재산세는 시군세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도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구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특별시, 광역시는 구에서 징수되는 세금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2주로만 시험에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볼게요. 취득세는 도세죠. 특별시, 광역시세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도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됩니다. 취득세는 그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에서 부과되고 구에서 부과되죠. 도세, 구세 이렇게 돼. 도세, 구세 그죠? 재산세는 시군, 구 그러죠. 시군, 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도 좋아요.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자, 정리해도 돼요.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광역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역단체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하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그러죠. 그죠?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기초단체 그러면 시군을 먼저 말하잖아요. 시군,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세 쪽에 있죠. 그 다음에 도세 쪽에 있죠. 특별시, 광역시 쪽에 있고 도세 쪽에 취득세가 있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좀 빨간 걸로 하죠. 도의 구에 이렇게 되겠네. 도의 구 이렇게 도세, 구세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이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도세, 구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면 시군구 이렇게 되겠네. 시군구 그러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볼까요? 재산세 시군, 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군, 구 이렇게 재산세. 그다음에 도구입니다. 등록면세, 등록면세, 도구세, 도구 이렇게 되죠. 도구 이렇게. 취득세는
특별시광시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세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요. 특별시광시 도는 취득세, 도의 구의 두 개, 도세 구세는 등록면허세, 시군구 그러면 또 재산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부동산 관련해서 자, 정리를 하고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다라고 그래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어떤 세금이 있느냐라는 거죠.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서 그럽니다. 부동산 팔대와 관련하여 그래요. 팔대와 관련하여. 근데 또 취득 보유 두 군데 관련되는 것도 있고 보유 양도 두 군데 또 관련되는 거 있고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까지 다 관련되는 세금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것은 취득세는 당연히 아시잖아요. 취득세.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할 때 대출금, 일부 대출금을 끼고 취득합니다. 그러면 일부 대출금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기가 나요. 그러면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도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같이 해주세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것은 지방세에 물어보면 시군세로 지방세로 물어보면 재산세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국세로 물어봅니다. 그럼 국세로 물어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 돼야 되죠.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시군세, 지방세, 그러면 재산세. 부동산 보유 관련 국세, 그럼 종합부동산세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팔 때는 대부분 양도소득세로 가셔야 되죠. 근데 양도소득세인데, 부동산 양도할 때, 근데 이거는 비사업적입니다. 비사업적인 거래, 양도죠. 유상양도. 사업상 거래가 아닙니다. 비사업적인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가 양도를 해요. 사업자, 부동산 매매업. 그러면 사업자가 양도할 때는 종합소득세로 돼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매업 등,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주 판매업 등, 이 부동산 매매업, 주택주 판매업 등 사업소득으로 구성될 때는 종합소득세로 돼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아먹을 때는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 상태로 보유합니다. 부동산 임대 상태. 부동산 임대 상태로 보유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죠.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와 양도 두 군데 관련돼 버리죠. 두 군데 관련돼 버리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렇게 소득세가 있으면 독립세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계산을 하지만 지방소득세가 있다는 거지. 지방소득세. 그래서 항상 소득세 쪽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도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와 양도 두 군데 관련되는 거 그러면 종합소득세로 답을 안 내요. 지방소득세로 답이 돼.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보유 양도 두 군데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다 관련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관련되는 것도 있어요. 취득하고 보유 두 군데 이렇게 취득하고 보유 두 군데 관련되는 거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래요. 지방교육세가 취득 보유 두 군데 관련돼요. 두 군데. 양도는 관련이 안 돼.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관련돼요. 취득 보유 그러면 지방교육세 그러면 돼요. 자, 세 군데 관련되는 거 하겠습니다. 세 군데 관련되는 것은 부농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앞자만 따서 부가가치세에서 부, 농어촌 특별세에서 농. 그러면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네. 부농 들어가야 되겠네. 부는 뭐라고 써요? 부가가치세고 농은 뭐라고 써요? 농어촌 특별세가 됩니다. 세 군데 다 관련된다니까요. 양도도 부농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농어촌 특별세가 그죠? 이렇게 분홍입니다. 분홍. 세 군데 다 있네요. 세 군데 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취득 쪽 부분하고요. 취득 쪽 부분하고 양도 쪽 부분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것이 있어. 보유와는 관련이 안 돼요. 취득 계약서에 인지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 인지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세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취득하고 양도와 관련되죠.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세 물어봐요. 부동산 취득할 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지방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국세로 물어봐요. 그럼 분홍인 그러면 돼.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도 국세예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그런 국세 그러면 분홍인,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알고 있으면 이 틀, 시험은 이것 아니면 이것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다른 걸로는 출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당연히 이제 22쪽에 대표 유형 문제 1번 보시면 대표 문제에서 부동산 보유 단계, 보유이고 국세, 보유 단계 국세, 보유 관련이면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되겠고, 부동산 보유로 인해서 지방세, 그러면 시군세인 재산세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죠. 보유 단계로 국세, 종합부동산세, 보유 단계로 지방세, 그러면 시군세인 재산세 이렇게. 그리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가? 답이 금방 나와버리네. 여기 특별시세, 여기에 이 특별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구세에 들어가는 거 뭐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둘 중 하나 답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의 정답은 등록면허세로 답이 되어 있네. 이 특별시세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등록면허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그죠? 금방 답이 나오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은 생략하겠습니다. 8번 국가가 부과되는 국세가 아닌 거. 국세가 아닌 거. 당연히 취득세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요. 취득세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과세 주체가 되죠. 국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자, 그리고 9번도 보세요. 조세 중에서 다음 주어진 조세 중에서 과세 주체가 다른 거. 과세 주체는 크게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국가에서 징수되면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돼. 이렇게 특별시, 광시, 도 이런 데서 징수되는 것은 지방세죠. 그러면 거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9번에서요. 4개는 다 지방세인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종합부동산세가 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과세 주체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이렇게. 그리고 10번, 10번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0번은 생략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특별시황시 도, 요것만 알아도 됩니다. 실제상은 요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10번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11번은 그 지방세인데 그 중에서 목적세 두 개라고 그랬죠.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이거예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시, 광역시 지역도 특별시, 광시에서 부과되고 도지역은 도에서. 그러니까 지방세 중 목적세 그러면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동그라미 리을과 미음. 리을과 미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리을과 미음. 그죠? 국세 중에서 목적세 물어봅니다. 이 12번처럼 국세이면서 목적세 그러면 100% 농어촌 특별세를 답을 합니다. 국세이면서 목적세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3번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고요. 제가 생략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14번은요. 그 다음의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고 그러면서 또 목적세이고 또 다른 조세에 빈대부터가는 것을 부가세라고 그러죠. 부가세. 그죠? 그러면 무조건 100%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분명히 지방 앞에 붙어 있으니까 지방세죠. 그 다음에 교육이란 말 들으죠. 교육세. 그러니까 목적세죠. 자,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지방교육세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른 재산세 등 이런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빈대부터가. 그래서 부가세. 그래서 무조건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로 다른 세금이 부수적으로 붙어가는 것 나오면 지방교육세가 무조건 답입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세이면서 국가가 부과된 세금이면서 다른 세금, 취득세 등
다른 세금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가 붙어가는 것. 문제 15번은 정답이 4번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이면서 목적세이죠. 국세이면서 목적세이죠. 그리고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 되죠. 그래서 14번은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 나오면 지방교육세,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다른 세금에 부수적으로 빈대붙어가는 부가세 나오면 15번처럼 나오면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16번 바로 16번도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 되겠네. 국가가 부과되는 국세이고 그 다음에 목적세이고 그 다음에 빈대붙어가는 부가세. 당연히 동그라미 4번 농어촌 특별세가 16번의 정답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인데 이 본세가 있고 따라 붙어가는 부가세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그 정도만 나오지 너무 깊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본세가 있고 거기에 따라 붙어가는 것은 이제 본세가 있고 여기에 따라 붙어가는 부가세가 있는데 자, 취득세를 본세로 하고 취득세 세금에다 일부 따라오는 것, 일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농어촌 특별세와 그다음에 지방 교육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다도 따라붙을 때 그래요. 등록면허세에다도 따라붙을 때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 안 쓰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근데 등록면허세는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등록면허세에다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나옵니다. 재산세에 따라붙어 오는 것, 종합부동산세에 따라붙어 오는 것. 자, 재산세에 따라붙어 오는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오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따라오는 것, 양도소득세에 따라오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시험은 이 정도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죠. 그러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거고요. 취득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죠. 부동산 보유와 관련돼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출제냐면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렇게 출제돼. 부동산 보유라고 그래요. 부동산 보유 쪽으로 나와요. 시험은. 그러면서 본세하고 그에 따른 부가세가 서로 연결이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재산세에다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 이거를 정답으로 해주면 돼요. 부동산 보유와 그 보유할 때 본세 쪽과 부가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그리고 자,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에다가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을 때는 이렇게 따라붙어요. 재산세 납부세 곱하기 100분의 20 그래요. 20. 납부세금의 100분의 20이 붙어요. 마찬가지 이 농어촌 특별세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세, 자, 종부세 줄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종부세 납부세액에 내야 될 세금의 100분의 20에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20% 따라붙어요. 자, 그리고 다른 쪽은 안 냅니다. 다른 쪽은 안 내고 혹시 내면 취득세 쪽인데 취득세에 따라붙은 것은 좀 복잡해요. 취득세 따라붙은 좀 복잡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이렇게 따라붙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자,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2%가 1,000분의 20이라고 나옵니다. 1,000분의 20, 2%죠, 2%. 그래, 이거 1,000분의 20이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이제 1,000분의 20이 중과하기에서 기준으로 정한 세율이죠. 중과하기에서 기준으로 정한 세율이 1,000분의 20, 2%. 그래서 2%를 적용합니다. 2%를 적용한 산출세를 내요. 2%를 적용한 산출세. 자, 예를 들면 취득가액이 1억이다. 1억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가액 1억 원에다가 요 1,000분의 20, 2%를 곱해요. 그러면 1억 원에 2%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2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그 200만 원에다가 세율을 100분의 10 그럽니다. 100분의 10이니까 10% 같죠.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붙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 있죠. 원래 세율이. 그럼 표준세율에서 위에 거 요 2%를 위에 거 2%를 빼줍니다. 중과학 기준 2%를 빼요. 그럼 2%를 뺀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2% 초과된 나머지를 적용한 산출세를 계산합니다. 적용한 산출세를 내요. 예, 산출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를 낸 다음에 여기다 써야죠. 잘못 썼네요.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쪽에다 써야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위에 거 2%를 빼요. 2%를 빼. 이걸 적용해요. 그러니까 2% 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표준세율이 3%다. 그러면 2% 넘는 것은 1%죠. 그러면 2% 넘는 적용한 산출세를 내고 이 산출세에다가 100분의 여기는 20입니다. 100분의 20%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혹시라도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감면세액에다는 100분의 20에 또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은 취득가액에다가 2%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는 10%, 100분의 10,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에서 위에 거 2%를 뺍니다. 위에 그 2%를 초과된, 2%를 뺀, 2% 초과된 이 적용한 산출세액, 2% 넘는 산출세액만 따로 금액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는 20% 지방교육세가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세액에다는 100분의 20에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어요. 물론 이 지방교육세 주택은 외외로 하는데 주택으로 내진 않으니까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시험 대비됩니다. 충분히 시험 대비돼요. 그죠? 자, 그러면 18번에, 자, 우리가, 17번에서는 본세와 부가세, 이 연결이 틀린 거 그랬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양도소득세에다는요, 양도소득세는 하나만 써줘야 돼요. 하나만. 농어촌 특별세 하나만 써줘야 되는데, 그 17번에 동그라미 5번 답지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쪽에 빈대부터 오는 부가세가 지방소득세가 추가 써져 있어요. 두 개가 써져 있죠? 그래서 지방소득세 그 부분이 틀립니다. 그 부분이 틀리고요. 자, 그리고 18번은 본세와 그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본세와 이 부가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는데 거의 취득세에서 틀리게 나옵니다. 동그라미랑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 보니까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계 100분의 10 농어촌 특별세 틀렸지.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안 돼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2%를 적용한 그래야 돼. 2%를 시험 문제에는 2%라고 안 나와요. 1000분의 20이라고 그래. 1000분의 20이 2%예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돼야 돼요. 표준세율을 적용한 그러면 안 돼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틀렸어. 동그라미 1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면허세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세금의 100분의 20 지방교육세 맞아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지방교육세. 재산세 보세요. 재산세 납부세액. 재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맞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으로 해야 돼.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감면세 곱하기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 그죠? 자, 그러면 1번이 틀렸는데요. 다 까먹어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 보유할 때 재산세라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붙고 납부세금의 100분의 20. 납부세금의 100분의 20. 이거라도 요 노란 거 써진 거 이거라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리고 여기서 틀린 것은 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2% 1천분의 20을 적용한 산출세계 100분의 10이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그리고 19번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20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취득할 때, 자,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지 않는 거, 종합소득세가 답이에요. 종합소득세는 취득과 관련이 안 돼.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두 군데에 관련되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21번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세 군데 모두 관련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보유 단계에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부동산 보유,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에서 보유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것 당연히 취득세죠. 취득세는 보유 여기에 관련되지 않고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전부 다 뭐예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죠. 보유와 관련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양도 단계에 부과될 수 없는 것. 양도 단계에 부과될 수 없는 것.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농, 인. 다 양도 단계 관련돼요. 양도 단계 관련되는데 양도 단계와 관련되지 않는 것. 빨간 거.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와 관련되고 양도 단계와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4번은 양도 단계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양도 단계 주어진 자료에서만 찾아야 돼요. 이렇게 양도 단계와 관련되는 요거 세금을 모두 찾으면 몇 개냐 이거요. 몇 개냐? 주어진 자료에서. 자, 뭐뭐에 해당될까요? 지방소득세 해당되네요. 지방소득세 해당되죠. 양도 단계.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농인, 부가가치세, 농지특별세, 인지세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리을, 자, 동그라미 미음, 지방소득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시옷이죠. 시옷 종합소득세 들어가고, 농어촌 특별세 들어가고, 양도소득세 들어가고. 그래서 주어진 자료상에서는 4개만 해당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지방소득세 보세요. 양도 단계 관련되죠. 종합소득세, 양도 단계 관련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농어촌 특별세 있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예. 그래서 양도와 관련되는 세금은 24번에서는 4개가 되겠습니다. 25번 생략합니다. 생략하고요. 그리고 26번은 이거네요. 양도 단계, 이건 이 문제죠. 부동산 양도이면서 본세, 양도소득세죠. 그 다음에 감면세계 20%, 농어촌 특별세. 양도와 관련되고 본세와 그 부가세. 그러면 본세와 부가세 그러면 양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양도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정답 2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 종가세, 28번 종량세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시험에 되지는 않아요. 보통 세금은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기라고 그러죠. 산출세기인데 이 과세 표준이 대부분은 금액, 소득 금액 또는 취득 가액. 그래서 과세 표준이 취득 금액이나 소득 금액이나 취득 가액 등 이렇게 금액으로 과세 표준을 적용합니다. 이런 것을 종가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는요. 소멸등기는 등기 건수라는 수량이 과세 표준이에요. 등기 건수, 수량으로 과세 표준이 되버려. 이런 거 우리가 종량세라고 그래요. 소멸등기, 부동산 소멸등기 낼 때 이 등기 건수가 과세 표준, 수량으로 돼 종량세입니다. 대부분은 금액이나 가액 갖고 세금을 계산하죠. 소득 금액이나 취득 가액 등, 재산 가액 등 대부분은 종가세다. 그러나 일부 종량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일부 종량세가 있어요. 소멸등기 등기 건수라는 것, 그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른 걸로는 시험에 되지는 않습니다. 29번, 30번, 31번 그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우리 28쪽에 탄력세율이라든지 직접세, 간접세 이런 것도 크게 시험에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탄력세율은 그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이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부동산 등기 낼 때 표준세율이 있고 재산세도 통상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가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탄력세율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적용되는 세율은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2번은 이러한 탄력세율이 적용하지 않는 것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규정이 절대 없어요. 얼마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탄력세율이 인정되지 않는 세금 그러면 100% 종합부동산세를 정답으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33번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 처음에 다루지는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34번도 생략합니다. 인세 그런 거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35번은 면세점이라고 있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면세점이죠. 그래서 35번은 이렇게 면세점이 있는 조세 그러면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번은 소액징수 면제라는 게 있는데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재산세에는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액징수 면제가 있는데 재산세 쪽 있어요.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이면 징수입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죠. 2,000원이면 징수하죠.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37번은 세부담 상한. 자,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 한다. 작년 세금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담 한도, 상한을 정하고 있는 세금은 두 개 있어요. 두 개에서 답이에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으로 한다. 이런 세부담 한도, 상한, 이걸 정하고 있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 조세는 재산세가 정답이 됩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가 거기 써져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정답으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그러면 취득세, 소액징수 면제 그러면 재산세,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세의 개념에 대한 개념 부분에서 물납과 분할납 붙죠.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됐죠.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 지방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구세 뭐 이런 식으로 지방세도 분류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본세가 있고 그에 따른 부가세,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가세가 붙는지 이런 것 내용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용어 정의 등 문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